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 의사입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영상이든 커뮤니티든 달아주시는 모든 댓글들은 항상 다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후원과 격려 그리고 응원글을 볼 때마다 항상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4년 7월 2일 어제 민주당에서 또 공공의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민주당은 다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하자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투쟁 임하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영상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2,000명이 증원되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추진할 명분도 약해지기에 25년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를 맞바꾸려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들고 나왔습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왜 의사들이 2020년에도 공공의대를 반대했었는지와 함께 공공의대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요성도 실효성도 없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의사들은 2020년에도 공공의대에 반대했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정성 이슈, 지역특혜, 과학적 근거 부족이 그것입니다. 공정성 이슈의 경우 2020년 파업 당시에 시민단체 추천으로 의대에 입학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보건복지부가 해명한답시고 친이 카드뉴스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추천에 참여한다고 오피셜 인증까지 해줘서 더 논란이 됐었죠. 이번에도 어느 시민단체 자녀가 뒷구멍으로 의대를 들어오려고 하는지 반드시 지켜봐야 할 겁니다. 지역특혜의 경우 공공의대법 자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남원의 공공의대 부지를 매입해 놓으려고 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특정 지역특혜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특정 지역의 의원이 왜 자기네 지역구에 빨리 의대 안 지어주냐고 무려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생떼를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치를 국밥에 거하게 말아먹은 건지 분위기 파악이 그렇게도 안 됩니까? 또한 국힘에서는 포항에 포스텍 의대를 만들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인천, 목포, 순천에 의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의대 설립과 의료를 자기네들 표파리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겁니다. 의도가 너무나도 투명하게 빤히 보이는데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죠. 과학적 근거의 경우 청문회에서 박민수가 직접 인증을 해줬습니다. 2020년 의대 증원 때는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고요. 4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게 무슨 개소리인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또한 의학분업으로 인해 10% 줄인 정원을 복원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선동입니다. 의학분업은 2000년, 의대정원 감원은 2003년으로 시간차가 꽤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의사 과잉이 예상된다고 인터뷰까지 하면서 시행한 겁니다. 서로 관련 없는 걸 관련 있다고 붙여서 선동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시민단체 추천과 같은 공정성 이슈, 표파리 등의 지역특혜 이슈, 과학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의사들은 2020년에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에도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공공의대가 필요하긴 한 건지 실효성은 있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의대의 필요성입니다.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정부는 공공의료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과 지불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봐도 공공병상과 공공병원의 비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한국 정부는 공공의료를 거의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료, 바이탈과 등의 필수의료가 무너진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죠. 그러나 의사들이 공공지역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극심한 저수가 환경과 미친 듯한 민영사 소송 리스크입니다. 수가는 외국의 몇십 배에서 몇백 배나 적고 민영사 소송 리스크도 일본의 14배, 영국의 580배에 달합니다. 어느 국가에서도 이렇게 돈을 적게 주면서 의사를 부려먹으려 하지 않고 어느 국가에서도 의사의 고의 없는 과실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바이탈과 기피 현상은 사실상 사람 살리는 일이 싫은 것이 아니고 사람 살리면서 돈도 못 벌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소송에 휘말리는 게 싫은 겁니다. 이미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탈과 전문의들을 돌아오게 할 방법은 말하지 않으면서 인력 양성에만 최소 12년이 걸리는 공공의대가 해결책이라고 말하는 건 선동입니다. 이미 심장 스텐트 시술, 개두술, 외상수술, 소아응급진료 뿐만 할 줄 아는 전문의들은 많습니다. 시설과 백업 인력만 갖춰주고 손만 좀 풀면서 감 잡으면 풀펑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왜 본인의 전공을 포기했는지부터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들의 기존의 바이탈과 전문의들이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부 반영한 것이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입니다. 취지는 나쁘지 않고 월급이 많은지 적은지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민영사 소송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필수 의료를 다 책임지라고 하는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지방의료원에서 몇 억을 줘도 의사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선동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월급은 적게 주고 당직과 책임은 무한대로 지게 하는 블랙 병원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몇 억을 줘도 의사를 못 구하니 의사가 부족하니 하는 것은 선동이죠. 민영사 소송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결국 블랙 병원과의 노예 계약을 국가가 주선하는 꼴이 될 겁니다. 모든 법적 책임을 의사가 지라고 하면서요. 기존 바이탈과 전문의들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 해결책이 공공의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수가 문제와 민영사 소송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내놓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의대 설립과 의료를 표파리에 이용하려는 검은 속내를 숨기려는 노력조차도 안 하는데 의사들이 미쳤다고 순순히 정치적 희생양이 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공공의대의 실효성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인력 양성 기간, 의사 개인 측면의 문제, 환자 측면의 문제로 나뉩니다. 먼저 인력 양성 기간의 문제입니다. 심근경색을 예로 들자면 심근경색의 궁극적인 치료는 스텐트 삽입술입니다. 그런데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년이 필요합니다. 군대 3년까지 포함하면 15년이고요. 지역 필수 의료의 문제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이지 15년 후에 느긋하게 해결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로컬에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배웠지만 대학병원 교수의 꿈을 접고 의원에서 일하시는 심장내과 전문의 분들도 있습니다. 머리를 여는 개두술을 할 줄 아는 신경외과 전문의 분들도 외상으로 터진 장을 수술할 줄 아는 외과 전문의 분들도 로컬에 있습니다. 심지어 소아과 전문의 분들은 소아진료를 포기하고 미용 성형, 비만 치료를 배우고 있고 분만을 할 줄 아는 산부인과 전문의 분들은 분만을 포기하고 부인과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전문의를 따고 펠로우까지 마치신 검증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전공을 다시 살릴 수 있게 해주는 게 12년, 15년 걸리는 공공의대보다 비용도 더 적게 들고 효과도 바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음으로 의사 개인의 문제입니다. 양성 기간이 12년 넘게 걸려도 지역에 남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그 지역을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유사 사례로 사관학교에 의대 군의탁 교육이 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다들 민간으로 나가고 심지어 꼼수를 써서 의무복무조차도 회피하는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지역정원제를 도입하고 자치의대를 설립했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의무복무를 하게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회의적입니다. 2023년 일본 의료경제학회 회장인 하시모토 히데키 교수의 말에 따르면 둘 다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역의 인구당 의사 수는 변함이 없었다고 하면서요.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도쿄든 타 지역이든 떠나버리는 겁니다. 대만의 경우에도 장학금을 주고 의무복무를 하게 하는 양명의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의무복무가 끝나고 나서도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비율은 전체 졸업생의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16%를 바라보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게 비용효과적인 정책일까요? 의무복무기간에라도 지역에 남아서 의사로 활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애초에 공공의대와 의무복무의 목적은 지역에 애착을 가진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한마디로 지역 명의를 키워내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전문의 따고 의무복무 끝나고 나면 서울로 떠날 사람들을 뭐하러 세금 펑펑 들여가면서 키웁니까? 마지막으로 환자의 문제입니다. 기사를 보면 김윤 의원이 이렇게 말해놨는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정말로 지방에 산다고 목숨을 차별받습니까? 저부터가 시골 군단위 고등학교 출신이라 네가 안 살아봐서 그렇다는 말은 안 통합니다. 솔직해집시다. 서울역, 수서역에는 빅5 진료 보겠다고 KTX, SRT 타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환자분들로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는 이미 무너졌고 지역 의료원은 일하기 싫어하는 강성보건의료노조에 의해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돈 많이 들여서 지방에 새로운 공공의대와 대학병원이 생긴다고 해도 환자분들이 가겠습니까? 있는 의료원도 안 가지 않습니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지역 환자제를 같이 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강제로 그 지역 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은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지역 제한, 의료기관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지역 환자제를 국민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탄핵당할 겁니다. 최종 결론을 내보자면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의대도 필수의사제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의대는 그저 의료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표파리 개수작이고요.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에도 전문의 양성기간이 최소 12년이고 그마저도 의무복무 기간 지나면 떠날 사람들이며 지역 환자제를 같이 하지 않는 한도는 돈대로 나가고 환자분들은 지역 병원에 오지 않는 상황을 마주할 거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극한의 저수가 환경과 미친 듯한 민영사 소송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의사들은 공공지역 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이걸 20년 가까이 의사들이 외쳐왔지만 어느 정권이든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20년간 쌓인 의료계의 문제가 이번에 터진 것이고 지역 필수의료 멸망은 의사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방에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지만 이마트도 없고 스타벅스도 없습니다. 또한 환자도 없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이미 지적했듯이 지방 자체가 소멸하고 있는데 지방의료라고 해서 같이 소멸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대안이 있을까요? 이주영 의원님의 안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가장 비슷합니다. 이미 의료 전달 체계는 무너졌고 환자분들은 다 KTX, SRT 타고 빅5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기에는 늦었죠. 다만 심내혈관 질환, 중증 외상, 소아응급, 분만 등의 상과적 응급을 담당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응급질환만이라도 지역 내에서 완결되는 의료 전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민영사 소송 리스크를 해소해주고 본인들의 전공을 포기해버린 지역 내에 전문의 분들을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그 센터를 운영해야 하고요. 의사들의 대안은 20년째 무시하면서 민주당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 공공의료를 부르짖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보건복지부는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경경의료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극한의 저수가 환경과 미친 듯한 민영사 소송 리스크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느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저 표장사일 뿐이죠. 제발 의료를 정치에 표파리에 쓰지 마십시오. 의료는 정치인들이 내키면 국민들에게 옛다 하고 베풀어주는 하사품이 아닙니다. 본인들 권력 유지 수단이 아니라고요.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의료가 정치에 희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모든 것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때까지 젊은 의사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함께 갑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이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